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의 수면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15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사실 약이 아니라 저녁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잘 주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약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잔다, 이렇게 믿으면서 수년, 어떤 분은 10년 넘게 매일 밤 알약에 의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 믿음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수면 클리닉과 노인 병동에서 수만 번 넘게 어르신들의 밤을 지켜보았고, 수면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가까이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수면제를 끊고도 오히려 더 깊이 자게 된 어르신들 대부분은 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와 잠들기 전 한두 시간의 생활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평범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들, 달걀, 생선, 두부, 과일, 견과류, 따뜻한 우유 같은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수면제를 대신하는 강력한 자연 수면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거의 매일 수면제를 드셨고 약 없이 자는 건 이제 평생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이 들면 새벽 4시, 5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머리가 멍하고 온몸이 천근만근이라 손주들 얼굴오제로 힘도 없다고 하셨죠. 그분께 저는 처방전보다 먼저 식단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이전에 속에 부담이 적은 저녁을 드시도록 하고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제가 추천한 10가지 음식 중에서 2-3가지를 골라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갑자기 끊지 않고 일주일 한 달에 걸쳐 조금씩 줄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저 자신에게도 놀라울 만큼 뚜렷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에 깨도 다시 잠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고, 3주가 지났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수면제를 완전히 쉬어보는 날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수면제 없이도 처음으로 아침까지 이어지는 잠을 경험했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약 없이 잔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분은 운이 좋았겠지, 내 나이, 내 병력, 내가 먹는 약은 다르니까 나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저는 단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연구와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10가지 음식을 차분하게 그러나 솔직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유럽 수면학회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트립토판, 마그네슘, 멜라토닌과 관련된 음식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모든 불면증이 기적처럼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에만 의지하던 분들 중 상당수가 식습관을 함께 바꾸었을 때 수면의 깊이와 아침의 개운함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사실은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만 선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밤 11시에 누워서 새벽 2시까지 뒤척이고 계신가요? 새벽에 여러 번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아픈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수면제 없이도 몸이 스스로 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10가지 음식과 그 활용법을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80세 어머니, 단 일주일 만에 수면제를 끊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희망이 되어준 한 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제 어머니는 80세가 되었을 때 이미 10년 넘게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이 들면 새벽 4시나 5시에 다시 깨셨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는 무겁고 어깨와 다리는 쑤셔서 손주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문의이지만 그때만큼은 의사 이전의 아들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가 약 없이 잠들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많은 연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공통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보고에서도 불면증 환자의 70% 이상이 트립토판,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유럽 수면 연구학회에서도 고령 환자의 수면 질 향상에 식단 조절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방전보다 먼저 식탁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만 제가 말하는 대로 식사를 바꿔보세요. 약은 갑자기 끊지 않고 천천히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날부터의 변화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녁은 6시 이전에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메뉴로 바꾸고 달걀찜, 두부, 고등어, 단호박 같은 수면을 돕는 음식을 매일 2-3가지씩 조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바나나 혹은 따뜻한 우유 또는 호두 몇 알을 드시게 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깨긴 했는데 이상하게 다시 금방 잠이 들더라.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작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어머니가 아침 식탁에서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제는 한 번 깨긴 했어도 약 없이도 잘 잤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주일이 기적처럼 모든 걸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몸이 다시 스스로 잠을 찾는 힘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주가 지나자 수면제 반, 알만 드셔도 잠이 왔고 3주째부터는 약을 완전히 쉬어보자는 도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면제 없이 아침까지 이어지는 깊은 잠을 선물처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밤에 이렇게 편하게 자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살아서 다시 이런 느낌을 받을 줄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50년 동안 의학을 해왔지만 그 어떤 성취보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신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몸은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단 올바른 음식을 알고 올바른 시간에 먹는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에게 사용했던 그 원칙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수면제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숙면을 되찾는데 도움이 됐던 10가지 음식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 고등어, 두부가 만든 첫 번째 변화. 어머니의 일주일 변화 이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수면 기능은 올바른 음식을 만나면 언제든 다시 깨어난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되었던 음식들이 바로 달걀, 고등어, 그리고 두부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냥 평범한 음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3가지 음식이 노년층의 뇌와 신경에 큰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하버드대 수면 영양 보고서에서도 트립토판과 비타민 B군을 많이 포함한 단백질 식품이 수면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유럽 수면학회에서는 고등어와 같은 오메가3 풍부한 생선이 고령층의 불안을 낮추고 잠드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순자 할머니 사례가 이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78세셨고 10년 넘게 매일 수면제를 드셔야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쥐가 나고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을 붙이는데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저녁 반찬을 달걀찜과 두부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를 드셔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째 되던 날 할머니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좀 일찍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할머니는 수면제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2주 후 할머니는 약 없이도 4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달걀하고 두부가 도움이 된다고요? 그 질문에 저는 늘 차분히 설명드립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아서 소화가 편하고 트립토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저녁에 먹으면 뇌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기분을 안정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이 세 가지 음식들은 부담 없이 소화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로 매우 적합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밤 9, 10시에 고기류나 튀김류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밤새 위가 일하면서 뇌는 잠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이 세 가지 음식부터 규칙적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첫 주는 달걀찜 한 그릇, 두부 반찬 일주일에 두세 번 고등어를 아주 약하게 간해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정말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수면을 돕는 음식의 힘을 다시 한번 강하게 느꼈습니다. 달걀, 고등어, 두부. 이 세 가지가 노년층의 숙면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과일과 견과류가 만들어낸 두 번째 변화에 대해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 키위, 체리, 호두가 만든 두 번째 변화 달걀, 고등어, 두부로 몸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뇌의 안정과 기분의 균형을 잡아주는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과일과 견과류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수백 명의 환자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바나나, 키위, 체리, 호두 이 네 가지는 고령층의 수면 회복에서 정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이 풍부해 온몸의 긴장을 푸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발표 자료에서도 칼륨이 부족한 노인일수록 수면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새벽 각성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미숙 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67세이신 할머니는 자식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마다 마음이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밀려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잠을 붙이는데 몇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한 개만 드셔보세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바나나 하나 먹었을 뿐인데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걱정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자연당이 트립토판을 뇌로 운반해주는 작용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키위였습니다. 뉴질랜드 수면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키위를 잠들기 1시간 전에 2개씩 4주 동안 섭취한 그룹에서 수면 시간이 평균 13% 증가하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35% 단축됐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치료한 한명수 할아버지도 이 연구와 아주 비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76세이신 할아버지는 평생 예민하셨습니다. 옆집에서 나는 작은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길거리 차 소리에도 금방 깨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키위를 2개씩 드시라고 권해드렸고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옆집 소리가 들려도 안 깨요. 그냥 계속 자요. 세 번째는 체리였습니다. 체리는 과일 중 멜라토닌 함유량이 가장 높은 편이고 염증을 줄여 통증으로 잠을 방해받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80세 윤정숙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통증으로 여러 번 깼습니다. 제가 냉동 체리 10개를 저녁마다 드시라고 했고 2주 후 통증도 줄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호두였습니다. 호두는 멜라토닌과 오메가3가 동시에 들어있어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병호 할아버지는 최근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 불안 때문에 잠이 더 안 왔습니다. 호두 5알씩 매일 저녁 드시도록 했고 한 달 후 기억력도 향상되고 수면도 깊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 음식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뇌를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도하게 자극적이지 않아 어르신들에게 매우 안전합니다. 저는 항상 달걀, 고등어, 두부로 몸을 다독인 뒤 바나나, 키위, 체리, 호두로 뇌를 편안하게 하는 걸 두 번째 단계로 설명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인 따뜻한 한 잔이 어떻게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우유와 단호박 그리고 카모마일 차가 수면제를 대신하다. 달걀과 생선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바나나와 키위로 뇌를 차분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가 된 상태로 부드럽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단계에서는 따뜻한 한 잔과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식품이 약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따뜻한 우유 단호박 그리고 카모마일 차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따뜻하게 든 우유 한 잔은 불면증 치료 연구에서 꾸준히 천연 신경 안정제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해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고 따뜻한 온도는 천이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을 도와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만듭니다. 실제로 서인숙 할머니 사례가 유명합니다. 68세이신 할머니는 15년 동안 수면제를 드셨고 약 없이는 절대 못 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고 수면제를 아주 조금씩 줄이기 시작한 뒤 3개월이 되던 시점에 할머니는 드디어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15년 동안 제가 약 없이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많은 분들이 그냥 포만감 주는 음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면 호르몬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호박의 천연 탄수화물은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도록 돕고 칼륨은 긴장된 혈관을 이완시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베타카로틴은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82세의 박영희 할머니는 평생 잠을 얕게 자셨던 분입니다. 밤마다 2~3시간마다 깨고 낮에는 늘 피곤해 소파에서 졸곤 하셨습니다. 제가 단호박을 저녁 식사 후 한 조각씩 드시라고 했고 2주 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밤에 깊이 잡았어요. 세 번째는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은 수천 년 전부터 불안을 낮추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약초로 사용돼 왔습니다. 카모마일 속 아피제닌 성분은 뇌의 수용체와 결합해 신경을 부드럽게 안정시켜 도망가는 잠을 붙잡아 줍니다. 72세 이영자 할머니는 불안으로 잠을 못 이루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올라와요.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30~60분 전 카모마일 차를 한 잔 드시고 꿀을 조금 넣어보시라고 했습니다. 2주 뒤 할머니는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너무 조용해져요. 잠이 자연스럽게 와요. 따뜻한 우유, 단호박, 카모마일 차, 이 세 가지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불안을 낮추고 밤이라는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어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수면 루틴입니다. 이제 음식을 넘어 수면의 원리를 이해하는 단계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저녁 식사가 수면 호르몬을 결정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잠은 그냥 피곤하면 오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은 피곤함이 아니라 호르몬의 흐름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멜라토닌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천천히 일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호르몬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잠이 오도록 만드는 신호를 보냅니다. 즉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세로토닌이 줄어들고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멜라토닌도 감소합니다. 이 과정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분석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면 메커니즘으로 언급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신경계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저녁에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뇌가 수면 호르몬을 만들 기회를 잃게 됩니다. 특히 밤 7시 이후에 기름진 식사나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멜라토닌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리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멜라토닌 분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해 새벽에 깨는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트립토판, 마그네슘, 바상,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뇌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생성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뉴질랜드 수면연구소의 보고에서 저녁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고령층의 수면 질이 평균 27%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었고, 유럽 노인의학 저널에서도 적절한 저녁 식단은 수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비약물 요법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실제로 저는 10년 넘게 수면제를 드시던 많은 환자분들이 단지 저녁 식사를 조절한 것만으로 2주 만에 약을 절반 이하로 줄인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밤이 되면 휴식을 준비하는 모드로 전환되는데,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이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면은 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원칙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루 루틴을 정리해야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지 다음 단계에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르신들은 새벽 2, 3시에 자주 깰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선생님 저는 꼭 2시나 3시만 되면 깨요. 왜 이런 걸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이 시간대에 깨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새벽 2, 3시가 뇌와 호르몬의 균형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시간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은 40대 이후 매 10년마다 약 15-20%씩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밤사이 유지되어야 할 수면 리듬이 새벽에 끊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특히 저녁에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드신 경우 혈당이 올라갔다가 새벽 2, 3시에 크게 떨어지면서 뇌가 위험 신호로 인식해 몸을 깨우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보고에서도 고령층의 새벽 각성의 50% 이상이 밤사이 혈당 급락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신 피로와 코르티솔 리듬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정상이라면 아침에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새벽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잠을 깨우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심장과 폐 기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 교환이 떨어져 새벽에 숨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산 역류입니다. 특히 저녁을 늦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경우 자고 있는 동안 위산이 역류해 가슴이 쓰리거나 목이 따가워 잠에서 깨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수면제를 드시던 환자 중 약 30%가 수면 문제가 아니라 새벽 위산 역류가 원인인 것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새벽 2, 3시에 깨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호르몬, 혈당, 소화, 호흡,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이 문제들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조절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새벽 각성을 줄이기 위해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하루 루틴 조절법을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잘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어르신 여러분의 하루와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치료하며 거의 50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잠을 못 잔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나이 때문에 잠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몸은 올바른 습관과 올바른 음식 앞에서 언제든 다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질병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의료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선택하면 우리 몸은 다시 자기 힘으로 잠을 찾아가는 법을 기억해냅니다. 어쩌면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면 달라지는 자신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부디 편안한 잠, 따뜻한 잠, 깊은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